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지금 설왕설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경선을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 지도부가 최소한 이제 공관이겠지. 명목은 공관이겠지만 실제로는 지도부가 알아서 꽂을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송영길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나왔어. 지금 여기에 송영길, 박주민, 정봉주, 김진애 그리고 뭐 김송일, 김주영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결정은요. 누가 봐도 모자란 짓이다. 네. 왜냐면 일정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서울시장 경선에 이 결정은 뭐냐면 지금 있는 사람 누가 나와도 진다는 뜻이에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민주당이 질 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서 꽂을게. 기왕 질 거면은 어. 내가 꽂을겠다 이런 건가? 아우 짜증나. 그 의미가 좀 가까운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죠? 벌써 까먹었다.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중학교. 너무 빡치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내부 선거 절차를 빼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민주당 당사가 폭파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진짜 비상 상황인데도 진짜 비상 사태가 일어났어. 그럴 만한 상황이라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절차를 지키겠니? 지도부가 결정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 있잖아요. 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구도 다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거를? 아니 오늘도 앱으로 왔더라고요. 새로운 물결과 합당에 대해서 투표하라고 찬반 투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찹 투표하면 되잖아. 그게 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경선이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후보자를 한 명 꼽는 거지만 경선하는 과정에서 경선에 들어온 그 후보자들이 내놓는 그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후보로 그 당선된 사람이 그 나머지 경쟁자들의 후보 그 컨텐츠를 다 흡수 통합하면서 컨텐츠가 더 확장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경선인데 도대체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어가지고 갑자기 서울시만 전략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윤호중 씨가 볼 때마다 이상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국립현충원 망명록에 쓰시는 분이잖아. 가끔씩 너무 튀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뭔가 이제 배경은 있어. 그게 뭐냐면 오세훈이 전략 공천 받았거든요. 박형준도 그렇고 경선 없이 경선에 힘 빼지 말고 본선에 가서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더 벌어라. 이런 이야기인 것까지 맞는데요. 현직 시장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붙이잖아요. 경선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붙이잖아. 진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의심하는 게 그거야. 이낙연이야 지금. 이낙연 전략 공천을 할 테니까 아, 그렇다고 송영길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야. 어떡해.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박주민이라든지 정봉주, 김진애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막 인터뷰를 자주 하고 아마 내일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슈를 만들고 막 뒤지고 볶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거예요. 서울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신경 꺼. 그렇다고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자는 건 아니. 이렇게 비겁한 결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민주당 비대위에 이소영 들어가고 배재정 들어갈 때 화냈던 게 이런 지점이에요. 비대위원이라는 자가 검찰개혁 반대에 노골적인 목소리를 내요. 우리 남편 검사다?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윤호중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나 윤호중한테 약을 띈 사건이 하나 있었다네 옛날에. 출연 요청했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런 방송 안 나갑니다. 아, 유튜브 같은데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결정하면 민주당 망하는 결정이라고. 난 송영길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윤호중은 정말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근데 그때 한번 푸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해가 안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낙연이 서울 후보로 나오면 그게 뭔가 선당후사에 그게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선거에 음. 이낙연이 내가 나가서 불태우겠어 이 말은 서울시장이 되겠어 보다는 오세훈하고 잽대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내가 나가서 지더라도 내가 나가겠어 하는 거 이게 선당후사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낙연한테 삼고초려 해가지고 서울시장 나가시오 하면 지금 이 주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안 돼서 막 미치겠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이 서울시장 되라고 막 열성적으로 뛸 것 같아요? 이낙연이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재명을 저렇게 악마화시키는데 했던 거에 대한 사과예요. 네. 사과할 사람이에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그게 정봉주든 김진애든 박주민이든 송영길이든 지더라도 우리가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막 뭉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의 생각은 저리 가고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낙연이 더 잘 나와. 그럼 이낙연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경선을 왜 합니까? 다른 지역도 다 전략 맘대로 공천하면 해. 되지. 그러면 맘대로 지들이 여론조사 알아서 하면 해가지고. 되지. 아니 아, 대선 합당도 때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물어보기는. 그렇지. 투표는 왜 해? 아니 근데 경선 때 보면은 이낙연이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표차 수도 어마어마했다고 3차만 이상하게 그게 신천지로 추측되는 그런 세력들이 갑자기 밀려와서 튄 결과였지. 그 결과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이낙연을 미는 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보면은 몇 표 차 뭐 이렇게 났었잖아요. 박홍근하고 차가 많이 났지만 그 박홍근을 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낙연 계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저는 그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게시판에 실명제를 해라. 근데 안 해.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는 그런 부류들이 지금 똑같이 우리는 밀고 싶은데 누구를? 그분을 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도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될 사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는 맞는데 그걸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됩니까? 그 꼴을 다시 다음 대선 때 또 봐야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이낙연으로 결정해도 우리는 열심히 하겠지. 받아들이겠지만 그 껄쩍지근함과 이 불쾌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받아하는 들이대 열정적으로 선거운동 못하는 거예요. 왜? 최대한 양보해서 이 사람도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낙연이 결정이 되면요. 우리가 지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당한 과정을 거치라는 거야. 근데 이낙연은 이 분위기는 뭐야? 경선하면 안 나가. 니들이 전략 공천해주면 나가. 이 분위기가 그랬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네. 난 그러니까 이게 이 특권의식, 이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똑같네요.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당원 당규를 바꿔야 돼. 내가 앞으로 대선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당대표 8개월만 해도 할 수 있게 해줘. 어차피 당신 대선 나갈 거잖아. 근데 왜 지금 당대표를 나왔어? 대선용으로 이낙연의 스펙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 이낙연이 180석을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 놓은 180석을 갖고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막 기대했던 개혁은 못하고 사그라들면서 당대표 그만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실상 대패했죠. 이낙연이 진두지휘했잖아요. 대표했어. 저는 그때 이낙연은 심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낙연이 잘 나온다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또는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의 지지는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요? 핵심은 등을 돌린 상태에서 너무도 뻔뻔하게 등장하는 거. 이거는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이야기는 이낙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게. 그 지금 우리 눈앞에 당면한 과제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5년 단위로 본다면 대선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세력과 이재명을 하지 않았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쳐봅시다 할까요? 지금 윤석열이 정치하는 거 보세요. 다음 선거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무조건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에 김막대기 씨를 세워놔도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재명을 왜 지키겠습니까? 이재명이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협조할 이유가 뭐가 맞아. 있겠어요? 그게 제일 윤석열 세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비대위가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가 궁금한 거지. 이낙연의 최측근은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정운현 씨. 예. 이낙연 경선 내내 이낙연을 밀었던 똥파리들 지금도 이재명 까고 있어요. 그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했을 때 윤석열을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환호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검찰 공화국 만들어서 이재명 치라 이 말이야. 아니 이미 낙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재명이 그만큼 다음 대선에 될 확률이 높고 민주당 내에서 그만큼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 물고 맞아요. 끝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 그러니까 태도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선거는 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걸 무리수를 더 갖고 당을 아사리판 만들지 마시고 이낙연이든 송영길이든 정봉주든 김진애든 박주민이든 경선시켜. 그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민주정당인데 네. 열심히 준비해서 막 서울로 막 전입해온 송영길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뭔가 불운이 따라서 막 아무것도 못했던 정봉주까지 그 사람들을 뭘 만들지 말고 이낙연이 뽑히더라도 지지할 테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지키라는 거야. 물론 이낙연이 뽑히면은 훨씬 열성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정신을 다시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세력들 3분의 2는 쳐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이 또 특혜를 받겠다고 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낙연을 꽂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전략공천으로 이낙연을 꽂는다. 서울시장 후보로 꽂는다. 그러면 정말 투표하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완전히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건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답답하다. 진짜 너무 성질나. 여기까지.